11시 25분이에요. 뭐 화학무기를 고문해서 잠을 못 자게 하니까. 그래서 결국에는 여러분의 꼼꼼함이 네? 성과를 내는데 큰 기도. 컴퓨터에 앉았어요. 다시 자료를 켜고 빨리 민주주의 주권 회복해서 정신건강복지법, 감염병 예방법, 테러방지법 이거 저기 뭐 국회의원들에게 개정해 달라고 호소하고, 미국이 만든 법이고 학설이니까 그들에게 책임을 묻고, 정치인들하고 의료인들하고 국민들은 함께 독일 시민들이 그랬듯이 함께 화해하고 살아야죠. 이 리른베르크 협정이 그 협정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정신병원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자료가 전부 국방부로 넘어가고 군사 재판에 회부가 되게 돼 있어요. 이게 코로나 3법에 의하면. 예? 그러면은 뉘른베르크 협정에서 군사 재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사법부나 우리 시민이나 정치인들이 거기에 관여를 할 수가 없어요. 언론도.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독일 의료인들, 방역팀, 정신과 의료인들이 리른베르크 재판에서 회부가 됐는데, 거기에 기록을 보면요, 그 의료인들이 단 한마디도 할 수가 없었어요. 재판에서. 우리 지금 대통령 계엄령 사건 이거 지금 영상에 계속 나오잖아요. 뉴스에도 나오고. 거기 보시면은 서로 변호사가 있고 검사가 있고 판사가 이 피의자한테도 전부 발언권을 주잖아요. 그런데 군사 재판은 그게 없어요. 지금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자료가 모두 국방부 군사재판소로 넘어가는 이유는, 그냥 정신건강복지센터가 국가하고 자살과 범죄를 막는다, 그것을 못할 시 책임을 진다라는 그 서약, 그 계약서하고요, 사설업체잖아요. 국가하고 계약을 한 거예요. 의료인들이, 병원이, 정신병원이. 그 계약서 가지고 자료를 모두 국방부로 지금 가져가는 이유는, 의료인들이 비상사태 경비계엄령으로 치료라는 명분으로 몇 명을 해쳤는지 그거를 확인하는 거예요. 자살과 범죄를 막지 못했을 시 책임을 지겠다라고 서약을 했기 때문에 몇 명을 심리치료, 외부치료를 하고 국민들의 재산을 받고 죽였는지 그 자료가 고스란히 국방부로 컴퓨터 AI 프로그램으로 하는 일이라 전부 송출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대통령 그 계엄령처럼 뭐 언론에 이게 방송이 되냐? 군사재판이 언론에 방송되는 거 봤습니까? 이들이 뭐 변호사는 붙어요. 군인이 붙죠. 말 한마디도 안 해요. 할 일이 없어요. 자료가, 국방부는 자료로 하는 거고, 이게 뉘른베르크 협정이 적용이 되는 상황이라 의료인들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러려고 모든 자료가 분기별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코로나 3법 해가지고 한번 보세요.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정신병원이 절대로 해도 못하게 돼 있어요. 보셔요, 거짓말인가. 그런데 과거에 나치 방역팀 정신과 의사들도 뉘른베르크 그 재판에, 군사 재판에 끌려가서 거기 재판 기록을 보면요, 말을 한마디도 못하게 했대요. 어떻게 못하겠느냐? 군사재판소 판사가 그 의료인들에게 한마디도 질문을 안 했대요. 그러면 아예 재판인데 의료인들에게 한마디 질문도 안 한 거예요. 그러면은 재판정에서 판사가 말을 안 하는데 피의자가 말할 수 있나요? 예? 그리고 재판이 끝난 거예요. 자료만 가지고. 예? 그리고 사형시킨 거예요. 예? 이게 군사재판이에요. 예? 변호사요? 변호 안 해줘요. 자료가 있는데 무슨 변호를 합니까? 뉘른베르크 협정을 어겼는데, 전 세계가 100년 전부터 방역이라고 의료인들의 사람들, 국민들 10명 이상 해치면은 뉘른베르크 협정이 개입이 되게 돼 있어요. 예? 10명만 해치면 사형이에요.
그런데 대구 서구 정신건강복지센터를 비롯해서 불법으로 저한테 계엄령까지도 어기고 있고 몇 명을 죽였어요. 예? 대한민국에서 1,000만 명 이상을 죽였어요. 국민들을 방역이라고. 예? 그 자료가 국방부로 다 넘어가 있는 거예요. 예? 아유, 여기 윤석열 대통령이 인구 비상사태까지 선포했죠. 코로나로 몇 명이나 죽었습니까? 전부 방역으로 죽인 거예요, 애들이. 예? 벌써 2년 전, 3년 전에 뉴스에 발표됐잖아요. 예? 2년 전, 3년 전에 뉴스에 발표됐잖아요. 예? 전국의 도시가 절반이 소멸됐다. 학교도 절반이 소멸됐다. 소멸이라는 건요, 줄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인구가. 아예 문을 닫았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데는 도시는요, 소멸이 안 된 도시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밖에 나가보세요. 유튜브 보세요. 지금 중국이고 다른 나라들도 전부 도시가 유령의 도시예요. 이 방역 때문에. 다 죽었어. 예? 유럽 그 상하이 그 도시에 빌딩이 어마무시한데 대낮에 한 명도 없어요, 사람이. 다 죽은 거예요. 예? 지금은 어느 정도로 죽이냐? 저기 뭐 캄보디아니 베트남 같은 데서 그 사육 공장이 있죠. 예? 아무나 그냥 잡아다가 재산 빼앗고 죽이고 화장해 버려요. 이게 방역이라고 화장을 하는 거예요. 응? 나치들도 그랬고 731 부대도 그랬고. 예? 방역이라 매뉴얼이에요, 화장이. 예? 전염병 번지는 걸 막는다고. 예? 전 세계인들이 양성 무증상으로 등록이 돼 있으니까 그 사육 공장이라고 지금 유튜브에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 공장을 보세요. 나치가 731 부대가 사육했던 그 수용소하고 똑같아요. 화장장까지 딱 구비해놓고. 나치 731 정신병원이 정신과 의사들이 운영했던 응? 응? 전염병 응? 관리 구역, 응? 개토 똑같아요. 응? 지금 이게 납병원화라고 하는 거, 정신건복지센터가 찾아가는 서비스 납병원화라고 하는 건 그러한 시설 없이 집에서 죽이는 걸 찾아가는 서비스는 납병원화라고 화학무기를 외부치료기라고 화학무기 발사체를 숨겨놓고 쏴서 집에서 죽이는 거예요. 차에서 죽이고 직장에서 죽이고 길거리에서 죽이고. 그거 나치들이 했던 것처럼 수용소 운영 안 하기 위해서. 예? 그런데 전 세계인들이 양성 무증상으로 등록이 된 상황이라 예? 사육공장 이게 뭡니까? 수용소예요. 그게 지금 가동이 되고 있어요. 그 정신과 의사들이 운영하는 거예요. 뉴스에 맨날 나오죠. 아 그거 뭐 경찰 동원해가지고 저거 해야 된다? 그게 말입니까? 예? 그게 말이에요? 그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지금 21세기예요. 예? 예? 그걸 못 해가지고 지금 놔둔다고요? 국가들이 그 사육 공장을 예? 베트남 국가니 캄보디아 국가니 여러 나라 꼭 중국인들이 운영한다는데 중국인이 그거를 제재를 못해서 놔둔다고요? 21세기에? 예? 거기 보이스피싱 한국의 보이스피싱 범들도 보이스피싱 하는 사람들이 자살방지원들이에요. 그분들 아까 재산 빼앗는 거예요. 테러범으로 규정해서 그 팀들이 거기 가서 일을 한다잖아요. 예? 왜 보이스피싱이 거기서 일을 합니까? 예? 1인당 돈 받고 감염병 예방법, 정신건강복지법, 테러방지법 적용해가지고 일하는 정신과 의사가 운영하는 것이고 그 보이스피싱범들은 자살방지원들이에요. 일하는 사람들은 합법으로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코로나 비상사태로 하는 거기 때문에 국가들이 제재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못하는 게 아니라 이 짓거리까지 하는 거예요. 지금 정신병원 의료인들이 전 세계에서.
나치가 하던 짓거리를 그냥 대놓고. 예? 그래서 뭐 잠도 못 자고 화학무기, 제가 일을 하다가 잠든 지 한 20분 됐는데 화학무기 테러 받아가지고 어? 뭐잘 수가 없어요. 구토제면 뭐 머리에 펜타닐 살인캐스 때려봐가지고 잠을 못 자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다시 그 민주주의와 주권, WHO하고 정신건강의사회, 예? 복지센터, 그다음에 의료 저기 정치인들이 나치 법안 개정해가지고 의료인들이 나치 학술로 국민들을 사륙하는 것을, 이것을 중지시키기 위해서, 이 민주주의 주권 회복하고 국민들을 살리기 위해서 정치인들도 살아야죠. 요즘 세상에 무슨 벌을 하고 무슨 복수를 합니까? 독일 시민들처럼 옛날 뉘른베르크 협정에서 죽은 사형받은 그 의료인들 말고는 그 정치인들하고 국민들은 다 화해하고 잘 살잖아요. 응? 그런데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누군가는 이 엄청난 만행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는데 뉘른베르크 협정에 의해서 정신병원이 책임지게 돼 있는 거예요. 지금 자료가 권리 다 송출이 되고. 예? 근데 그거는 합리적이라고 할 수는 있지만 정의롭지 못한 거죠. 예? 시스템, 이미 벌어진 시스템에 의해서 합리적이라고 할 수는 있어요. 예? 그런데 정의롭지 못한 거예요. 정상이 아닌 거죠. 아니 미국이 만든 학술이고 법이고 정치인들이 법안을 개정해가지고 시민들도 공무원들도 다 함께 한 일인데 왜 의료인들만 책임을 지고 옛날 나치들처럼 그들만 사형받고 자신들끼리는 뭐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국민들하고 정치인들은 화해하고 살면은 뭐 화해할 일이나 뭐 있습니까? 응? 다 감추고 있는데 살면은 그게 뭐 아름다운 세상입니까? 예? 사람들 죽이고 살면은 예? 말이 안 되는 거죠. 근데 그걸 막기 위해서 저는 정신건강복지센터는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 뉘른베르크 협정에 거기 지금 국제조약에 자기네들이 그거 거기에 이제 그 재판 받기 위해서 국방부에서 자료가 다 국방부에서 회수를 해가고 있는데 코로나 3법에 의해서 그 자료가 다 가고 거기 재판소로 다 간다라고 돼 있어요. 군사 재판소로. 그런데도 불법으로 계엄령까지도 어기고 이러고 계시긴 하지만 뭐 어쩌겠어요. 모자라다 그러는 분들. 얼마나 모자란 짓입니까? 얼마나 무능력하고. 그리고 그 계엄사령관님 그 대구 서구정신복지센터 그 소장님이 좀 문제가 심각한 거죠. 그 의료인들은 좀 계엄령 보세요. 대통령이 계엄령 해도 그 계엄사령관들이 거부하기도 하고 법으로 따져보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예? 코로나 3법이라고 딱 그렇게 해서 리른베르크 협정 협약이 딱 적용이 되게끔 군사재판소로 모든 국민들에게 심리치료 외부치료한 게 모든 자료가 넘어가고 대구 서구정신복지센터 그 소장님은 자살과 범죄를 막지 못하시 책임을 지겠다라고 사인을 2023년도 11월 달에 또 사인을 계약서를 쓰고 보건복지부하고 그리고 불법으로 보건소한테 박정원 씨한테 심리치료 외부치료하는 거 불법이니까 안 하고 있습니다라고 거짓 증언을 하고도 계속 의료인들에게 이 테러를 하게 하면은 컴퓨터에 다 기록이 돼요. 물론 뭐 리른베르크 협정에 의해 가지고 군사재판소에 가면은 뭐 나한테 불법으로 했든 안 했든 사형이죠 무조건. 예? 그런데 창피하잖아요. 예? 요즘은 깡패들도 그렇게 창피하게는 안 살아요. 예? 근데 의료인들이 그러면 되겠어요? 예? 어떻게 그렇게 계엄사령관님이고 많이 배우신 소장님이고 정신병원 정신건강복지센터라는 소장님이신 분이 어떻게 직원들을 그렇게 사지를 몰 수 있는지. 예? 그 자신들 관련 법 코로나 3법도 안 보나 봐요 그분은. 예? 자살과 범죄를 못 막을 시 책임을 지겠다고 사인을 하시고 국가하고. 예?
참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이분들 전체적으로. 그래서 저는 그거 해가지고 한번 살려보려고요. 그분들하고 다. 또 그분들 가족들은 무슨 죄가 있어요? 치료라고 지금도 죽어가고 있고. 이 정신건강복지센터는 다 죽이고 빼앗는 일을 하지만 저는 뭐 살려야죠. 21세기에 죽이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렇다고 그 시스템이 방역이 돼요? 다 양성부증상으로 등록이 됐는데 화학무기는 무슨 방역을 해요? 미쳐도 곱게 미쳐야지. 난 오늘도 출근해가지고 화학무기 쏘시는 분들 보고 인류는 이해 못하죠. 그 사용이라고 헌법, 국제법, 조약, 응? 협정 다 그렇게 약속을 한 건데 그걸 다 파괴하고 출근들 하셔가지고 끝까지 치료라고 가족들까지도 죽이기 위해서 불법화하기 위해서 출근하시는 분들이 참 나는 존경스럽습니다. 그분들의 의지는 그건가 봐요. 한 명 죽이면 살인자고 여러 명 죽이면 영웅이다. 그런 말 있죠. 그 전체주의로 죽였던 국민들을 살육했던 그 살인귀들이 한 얘기예요. 그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지 않나. 조심스럽게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여기까지 돌리.